한국은 국제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치명적인 무기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3개국의 강력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끔찍한 무기를 자체 기술로 대량 생산하고 심지어 미국조차 그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던 신의 무기라는 전설 속의 무기를 현실로 만들어 핵무기급에 가공할 파괴력을 손에 넣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직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이자 저명한 국제분쟁 전문가. 그녀는 처음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접하고 대한민국을 국제평화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라며 전 세계를 향해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부로 뛰어들어 K방산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녀의 평생을 지탱해온 굳건했던 신념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녀가 목격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감동과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리아나 코바치. 제 어깨 위에는 한때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이라는 무거운 견장이 빛났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국제분쟁 전문 분석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총 대신 펜이 들려있고 제 발길은 포연 자욱한 전장 대신 냉엄한 국제 정치의 무대를 향하고 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의와 인도주의라는 이상을 향해 뜨겁게 뛰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저는 강대국의 탐욕이 약소국의 눈물로 얼룩지는 비극을 숱하게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 특히 집속탄과 같은 비인도적 대량살 상무기가 남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국가라도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악마의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강철 같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불꽃과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토록 굳게 지켜왔던 신념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때로는 격렬한 파도에 휩쓸리는 난파선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발견하게 된 눈부시고도 경이로운 진실의 파편들을 여러분 앞에 용기 내어 펼쳐보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정 국가의 은밀한 군사 전략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절박한 인간 본연의 외침이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어떻게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이며 불가능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기어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불굴의 인간 의지에 대한 가슴 뜨거운 찬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겹도록 아름답고도 위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마치 거대한 불사조처럼 당당하고도 묵직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서막은 불과 몇 달 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렸던 한 국제안보 포럼에서 올랐습니다. 그 포럼은 21세기 신흥 군사 위험 요인 분석과 국제안보 질서의 미래라는 다소 딱딱하고 학술적인 주제를 내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는데 제 발표의 상당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 대한 신랄하고도 구체적인 비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했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여러 경로의 첩보와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20여 개국 이상이 그 끔찍한 비인도성 때문에 생산과 사용은 물론이고 비축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집속탄을
자체 개발한 기술로 대량 생산하여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를 더욱더 심각한 우려에 빠뜨린 것은 바로 현무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도 공격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자칫 동북아시아 전체를 통제 불가능한 파멸적인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도박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서방국가 외교관들과 저명한 군축 전문가들은 저의 분석과 주장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대한민국의 예측 불가능하고도 무분별한 군비 증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일본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석했던 일본 내에서도 극우적인 안보관으로 악명 높은 아베 정권 시절의 방위성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재는 아시아 안보전략연구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건 연구소의 소장인 다케다 신조라는 인물은 제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가로채다시피 하며 특유의 교활하고도 선동적인 어투로 그리고 마치 독사처럼 날카롭고도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치졸하고도 계산된 정치적 의도가 마치 시커먼 독처럼 뚝뚝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나 코바치 대령님의 그 용기 있고 통찰력 넘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불량배 국가의 도발을 빌미 삼아 국제사회의 규범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심지어 금지된 대량살 상무기까지 서슴없이 개발하며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바로 저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통제 불가능하고도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야욕은 과거 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명백하고도 용서할 수 없는 도발 행위입니다. 우리 국제사회는 지금 즉시 저 대한민국의 저러한 위험천만하고도 광기 어린 질주에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며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경제 제재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케다 신조의 그 격앙되고도 선동적인 발언에 장내 일부에서는 마치 그가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듯 열광적인 박수 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그 번지르르하고도 위선적인 말 뒤에 숨겨진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며 어떻게든 자국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검고도 추악한 속셈을 어렴풋이나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제법과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쉽사리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단편적이고도 일방적인 정보와 서구 중심의 오만하고도 그릇된 편견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눈곱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와 오만이 결국 저를 얼마나 깊고 어두운 혼란과 뼈저린 자기 혐오의 나락으로 밀어넣게 될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나침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랑 속으로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제 연구실의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의문의 메일이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발신자는 김현우 박사.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의 이민호와 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때는 꿈에 그리던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DARPA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 및 극초 음속 유도무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화려한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민간 기술 컨설턴트로서 미력이나마 조국에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엔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 내용을 주요 외신 보도를 통해 매우 상세하게 접했다면서 제가 평생을 국제평화와 인도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해온 훌륭한 군인이자 냉철한 분석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하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과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첨단 무기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의 오해와 깊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감히 몇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지극히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진하게 묻어나는 내용의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의 이메일을 읽었을 때 저는 즉시 스팸 메일로 분류하여 삭제해버릴까 하는 강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시작이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된 로비스트나 혹은 맹목적인 애국심에 눈이 먼 국수주의자의 일방적인 변명과 감정에 호소하는 선전물이겠지. 라는 깊은 선입견이 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전 세계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들의 명백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와 무장단체들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지 숱하게 목격했던 저로서는 그러한 냉소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자기방어 기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메일 봉투 안에 함께 첨부된 그의 너무나도 화려하고 신뢰감 넘치는 이력서와 편지 전체의 행간에서 느껴지는 논리 정연함과 냉철한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가슴 절절하고도 뜨거운 애정과 그 진정성. 어린 절박한 심정이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그에게 짧지만 정중한 답장을 보내 그가 보내주겠다는 자료들을 일단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노라고 회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그리고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경이롭고도 충격적이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진실 추적 여정의 실제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가슴 벅찬 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김현우 박사로부터 실로 엄청난 분량의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들이 여러 번에 걸쳐 제 개인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 파일의 양은 너무나도 방대하여 만약 그것을 모두 프린트한다면 아마 제 연구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주 주말 동안 마치 중대한 군사작전을 앞둔 지휘관처럼 제 연구실의 두꺼운 강철 방화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과 소통을 일절 완벽하게 차단한 채 깊고 어두운 미지의 동굴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고독한 탐험가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일종의 비장한 기대감을 느끼며 그가 보내온 파일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군인으로서의 경험과 국제분쟁,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단단하고도 견고하게 구축해왔다고 굳게 믿었던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인 신념들이 마치 한꺼번에 불어닥친 강력한 허리케인에 직면한 작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지적 충격과 함께 격렬한 감정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깊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어둡고 깊은 지하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강렬하고 눈부신 태양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현기증을 동반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는 듯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함께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저에게 보내온 첫 번째 파일. 묶음의 제목은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멎을 만큼 도발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 전략의 치명적이고도 슬픈 딜레마. 왜 우리는 국제사회의 그 모든 비난과 제재,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집속탄이라는 악마의 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가? 그 파일 안에는 제가 이전에는 그 어떤 국제안보 보고서나 군사 전문 학술지에서도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도 냉엄한 현실을 담고 있는 데이터와 지도, 그리고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한 처절한 분석들이 날카롭고도 차가운 유리 조각들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 즉 약 2,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고 있는 수도. 서울과 그 주변의 광활한 위성도시들이 불과 총성이 들릴 듯 말 듯한 직선거리로 평균 40에서 50km 남짓 떨어진 휴전선 북방 지역에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촘촘하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 인민군 소속의 1만 문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구경의 장사정포와 신형 대구경, 방사포들의 직접적이고도 동시다발적인 집중 포격 사정권 안에 완전히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끔찍하고도 믿기 어려운 지정학적 현실. 만약 현재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떤 내부적인 급변 사태나 심각한 오판, 혹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기습적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을 향해 대규모 포격 도발을 자행할 경우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최소 수십만 발에서 많게는 100만 발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각종 포탄과 로켓탄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과 주요 국가 기관 시설 위로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려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규모의 인명 피해와 함께 도시 전체의 모든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문자 그대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참혹한 내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가공할 만한 대규모 기습, 포병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전쟁 초기의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결정적으로 꺾고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목표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집속탄두를 탑재한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처절하고도 고뇌에 찬, 그리고 어쩌면 피눈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릴 수 없었을 그런 비정한 군사적 결론까지. 저는 파일 속에 마치 한 장의 슬픈 유물처럼 첨부되어 있는 빛바래고 해상도마저 낮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한참 동안 너클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여 년 전 15세기 조선이라는 동양의 작고 힘없는 봉건. 왕조시대에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명나라의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과 북방, 여진족의 야만적인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의 명령 아래 최무선과 장영실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개발했다는 신기전이라는 이름의 여러 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발 로켓 무기를 완벽하게 복원하여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포착한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작은 화살촉 모양의 로켓들이 거대한 수레 형태의 나무 발사대 위에서 일제히 시뻘건 불꽃과 함께 자욱한 화약 연기를 마치 용처럼 내뿜으며 하늘로 맹렬하게 날아오르는 그 장엄한 모습은 놀랍게도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사용하는 최첨단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그의 상세하고도 친절한 해설 자료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 포병 전력의 핵심 중추를 이루고 있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바로 이 600년 전 위대한 선조들의 자주국방 정신과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창적인 과학기술에 빛나는 결정체인 신기전의 자랑스러운 직계 후예이며 그 천무다연장 로켓에 탑재된 집속탄두는 결코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북한에 가공할 만한 포병 전력으로부터 수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고슴도치가 자신의 연약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촘촘히 세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최후의 자기방어 수단이라고 마치 절규하듯 힘주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논리 정연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절절한 설명은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군사, 전략적 해설을 뛰어넘어 힘없는 약소국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연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처절한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고도 무거운 철학적 질문을 제 양심을 향해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현우 박사의 그 피를 토하는 듯한 논리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절절한 호소를 담은 글들을 밤새워 읽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 제가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이름 모를 내전 지역, 아마도 그것은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현장이었거나 혹은 시에라리온의 피로 얼룩진 다이아몬드 광산지대였을 겁니다. 그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현장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던 끔찍하고도 야만적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 국제법이니 교전규칙이니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약속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간인들이 빼곡히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박격포탄과 로켓탄 공격을 마치 게임처럼 퍼부었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길거리와 시장, 심지어 학교와 병원에서까지 속수무책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온몸에 끔찍한 파편상을 입은 채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지옥과도 같은 비극적인 장면들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까지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얼마나 처참하고도 무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고, 다시는 이 넓고 넓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단 한 번이라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하늘에 굳게 그리고 간절히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악마의 무기,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집속탄을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이 도저히 믿기 어렵고도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저의 그동안 굳건했던 신념과 가치관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하고도 단단한 맷돌 사이에서 힘없이 갈리고 부서지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도덕적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와 명분, 그리고 그 어떤 절박한 상황 논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집속탄이라는 무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비인도성과 그 끔찍한 잔혹성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소중한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넘어 북한의 수만 문에 달하는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검은 폭우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실제로 놓여 있다면 나 역시 그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것을 손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한 국가의 존립과 수천만 국민의 생존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절명의 가치 앞에서 과연 국제법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이상들은 또 얼마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힘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밤이 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깊은 절망감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김현우 박사가 저에게 보내온 두 번째 파일. 묶음의 제목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도 심장이 멎을 만큼 도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 프로젝트 핵무기 없는 약소국의 피눈물 나는 절규, 금지된 영역으로 알려진 신의 지팡이를 향한 고독하고도 위대한 도전, 그리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며 극비리에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리즈, 일명 현무의 탄생 배경과 그 기나긴 개발 역사,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낸 눈부신 기술적 성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너무나도 방대하고도 상세하며 동시에 충격적인 분석 자료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몇 국제적으로 저명한 군사 전문지나 국방 관련 싱크탱크의 보고서 혹은 익명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흘린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체 연료 기반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는 물론이고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 및 지휘부까지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박사가 이번에 저에게 제시한 자료의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의 피상적이고도 단편적인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 그야말로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전율시킬 만큼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의 모든 군사적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일순간에 마비시켜버릴 만큼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충격을 안겨준 것은 현재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곧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현무4 및 현무5라는 코드네임이 붙은 차세대 탄도미사일 시리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한민국의 신형 현무 미사일들은 단순히 기존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탄두의 폭발적인 파괴력을 약간 더 강화하는 수준의 점진적인 기술, 개량을 넘어선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신적이고도 파괴적인 운용, 개념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지정학적 함의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현무포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곧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버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오래전에 완성한 고정식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과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공중 발사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이어 가장 은밀하고도 생존성이 높은 수중 발사형 전략, 타격 능력까지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구축했던 소위 3대 핵투발 수단이라고 불리는 육상, 해상, 공중 기반의 다층적이고도 다각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을 핵무기도 없는 비핵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주변 강대국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삼엄한 감시와 끊임없는 기술적 견제 속에서 거의 대부분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전 세계 군사 발전 역사상 단 한 번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자 혁명적인 업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미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현무5라는 이름에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재원이나 실체가 극소수의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미지의 괴물 미사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무5는 기존의 화학적 폭발 방식의 고폭탄두나 집속탄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의 전체 무게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늘려 엄청난 질량을 가진 텅스텐 합금이나 열화우라늄과 같은 초고밀도 중금속으로 제작된 여러 개의 화살촉 모양 관통자를 그 안에 빼곡하게 탑재하고 이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 궤적이 아닌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여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난 아우터 스페이스 영역, 즉 고도 1000km 이상의 우주 공간까지 단숨에 상승시킨 후
오로지 지구의 강력한 중력 가속도의 힘만을 이용하여 음속의 10배에서 많게는 12에서 13배에 달하는 극초음속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마치 유성처럼 자유낙하하며 정밀하게 내리꽂히는 이른바 운동에너지 폭격 또는 많은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전설적인 개념의 무기체계였습니다. 그 엄청난 질량과 상상을 초월하는 낙하속도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순수한 운동에너지만으로도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가장 견고하고도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 벙커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 진지까지도 마치 뜨겁게 달궈진 예리한 칼로 두부나 버터를 자르듯 순식간에 관통하여 그 내부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 파괴력은 미국의 차세대 저위력 전술 핵폭탄으로 알려진 BU-1-1이 수발을 동시에 터뜨린 것에 버금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고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적인 분석 내용까지 상세하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마치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한 섬뜩하고도 기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신의 지팡이. 그것은 과거 미소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시절, 미 합중국이 만약 소련과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철옹성 같은 지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 4.15나 최고 위급 정치군사 지도부가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견고한 지휘통제시설을 방사능, 낙진과 같은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유발하는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극비리의 연구를 진행하다가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적외도상의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따른 국제조약 위반 논란과 정치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결국 실현시키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거의 공상과학 소설이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전설 속의 비밀병기 개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무기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 허무맹랑하게만 들렸던 전설 속의 무기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실적인 형태로 완성하여 실전 배치 직전에 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뛰어난 군사기술의 발전을 넘어선 그야말로 인류 전쟁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혁명적이고도 경천동지할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현무5 개발의 그 처절하고도 비장한 배경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전략적 함의에 대해 마치 한편의 장엄하고도 슬픈 영웅 서사시를 바로 눈앞에서 직접 은조리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뜨거운 자부심과 불멸의 희망이 마치 용암처럼 들끓으며 교차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나 코바치 대령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이라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는 언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고 주변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 전통의 군사강국, 러시아와 같은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핵무기 개발이라는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너무나도 엄중한 제재와 감시, 그리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상호방 위조약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민족 전체의 숭고한 대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핵무기 개발은 우리에게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은 깊고도 처절한 고뇌와 수많은 밤샘 토론 끝에 전혀 다른 길, 어쩌면 기존의 그 어떤 나라로 시도해보지 못했던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하며 고독한 길,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서도 그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방법, 즉 기존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과 정밀 유도 능력을 현재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극한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핵무기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특정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은 바로 그 피눈물. 나는 고민과 불가능을 향한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힘없는 약소국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절규이자 그 어떤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도 결코 무릎 꿇거나 굴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의지의 강력한 상징인 것입니다. 김현우 박사의 그 진심이 담긴,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치 피눈물이 어려있는 듯한 절절하고도 가슴 아픈 설명을 모두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제 온 마음을 세차게 휘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신앙처럼 굳게 믿고 따랐던 국제법과 인도주의라는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보편적 가치들이 한국가의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도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현듯 며칠 전 뉴욕타임스 국제판 정치면에 아주 커다랗게 실렸던 일본의 그 파렴치하고도 악의에 가득 찬 다케다 신조의 기고문 내용이 다시금 제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험천만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도박과 그것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도 선동적인 제목의 그래서 다케다는 저의 유엔 안보 포럼에서의 발언 내용까지도 심지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인용하면서까지 한국의 집속탄 보유와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치 과거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의 비밀스러운 재무장 과정을 연상시키는 극악무도하고도 파렴치한 파시즘적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극언과 저주를 공공연하게 퍼부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미국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몰래 빼돌려 어설프게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한국의 분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군비 증강은 결국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화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를 통한 강력한 군사대국화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좋은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고도 후안무치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다케다 신조의 그 위선으로 가득 찬 그리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악의적인 기고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뜨겁고도 격렬하게 용솟음치며 터져나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실망감을 넘어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역사적 정의에 대한 깊은 모독감이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이었습니다. 과거 아시아 전역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심지어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들마저 전쟁의 광기로 내몰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그 추악하고도 반인륜적인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필사적인 자위적 노력을 파렴치하게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의 그 파렴치하고도 후안무치하며 가증스러운 작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평화라는 것은 결코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위선적인 국제 질서나 그들이 내뱉는 듣기 좋은 아름다운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너무나도 냉엄하고도 불편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힘을 가진 국가들의 단호하고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그들 간의 미묘하고도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 그리고 때로는 그 강력한 힘을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공포와 위협을 통해 비로소 지극히 불안정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동시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즉시 김현우 박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개인적인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이러한 너무나도 억울하고도 절박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함께 진지하게 강구해보겠노라고 굳게 그리고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단호함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치 하늘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인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비확산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주최하는 특별청문회에 제가 주요 증인 중 한 명으로 공식 초청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의 공식적인 주제는 신흥 군사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것이 현재의 국제 안보 및 군축 질서에 미치는 심각하고도 다층적인 영향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다소 길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너무나도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최고 위급 대표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 공개적이고도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왔던 대한민국의 슬프고도 위대한 진실과 그들의 고독하고도 경이로운 도전을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는 마치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와도 같은 비장하고도 강렬한 사명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며칠 동안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제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날카로운 질문과 교묘한 반박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증언의 차원을 넘어선 저의 모든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걸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거룩한 한판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이스트 강변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유엔 본부의 가장 크고 웅장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회의장. 그곳은 이미 청문회 공식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급파된 최고 위급 외교관들과 백전노장의 군사, 전략가들, 날카로운 지성을 자랑하는 국제법 전문가들, 그리고 특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수백 명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묘한 흥분감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가장 앞줄 중앙에는 마치 오늘 청문회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도 되는 듯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거만하게 참석한 다케다 신조가 특유의 오만하고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다른 나라 대표들과 무언가를 소곤거리며 저를 향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듯한 비릿한 시선을 간헐적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슴 깊이 억누르고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꼿꼿하고도 단정한 자세로 증인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밤새워 준비했던 두툼하고도 완벽해 보였던 연설문 대신 지금 이 순간 제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외침을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차 단호함과 확신에 찬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신 각국 대표단 및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국제 평화와 인간 안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숭고한,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쉽게 깨지고 짓밟히는 위선적인 미명하에
소위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선택받은 소수의 나라들에 의해 공공연하고도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온 또 다른 형태의 교묘한 폭력과 야만적인 차별, 그리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하고도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만 했던 한 약소국의 너무나도 슬프고도 눈물겨우며 동시에 너무나도 위대한 생존 투쟁의 생생한 현실을 전 세계 양심 앞에 용기 내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너무나도 직설적이고도 도발적이기까지 한 첫마디에 그 넓고 넓은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과 함께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무거운 술렁임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여유만만하게 저를 비웃고 있던 다케다 신조의 얼굴이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으로 순간 험악하고도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지는 것이 제 시야에 너무나도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그 추악하고도 가증스러운 표정을 애써 차갑게 외면하며 더욱 또렷하고도 힘있는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김현우 박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원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극비 자료와 공개된 정보들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마치 한 편의 거대한 탐정, 스릴러 소설의 마지막 비밀을 풀어내듯 피눈물처럼 알게 된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기막히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과 그들이 국제사회의 온갖 종류의 부당한 비난과 근거 없는 오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 사중고의 높은 파도를 용감하게 뚫고 마침내 기적처럼 이루어낸 K방산 개발의 눈부시고도 경이로운 성과와 그 과정의 매 순간순간에 숨겨져 있던 너무나도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과거 UN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분쟁 지역의 최전선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두 귀로 직접 듣고 제 온몸으로 직접 느꼈던 힘없는 약소국들의 너무나도 슬프고도 처참했던 실제 경험들과 절묘하게 교차시키면서 마치 한편의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대서사실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은조리는 듯한 어조로 모든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600여 년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다연장 로켓 무기였던 신기전의 그 위대한 자주 국방 정신과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21세기 오늘날 완벽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킨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그 안에 탑재된 집속탄. 그것은 결코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위한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 불과 수십 킬로미터라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휴전선 전방의 수만 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장사정포와 신형 방사포를 마치 벌집처럼 촘촘하게 실전 배치하고 매일같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섬뜩한 협박을 일삼는 세계 최악의 호전적인 불량국가 북한 정권의 대규모 기습. 포격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과 그곳에 살고 있는 수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결코 피할 수 없었던 피눈물 나는 정당방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저는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힘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국제적인 약속과 규범에 따라 앞으로도 영원히 가질 수 없을 운명에 놓인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핵보유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위협과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 스스로의 힘으로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조차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던 신의 지팡이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꿈에 과감히 도전하여 마침내 현무라는 이름에 가공할 강철 심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위대하고도 고독했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한 국가의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숭고한 의지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심하게 떨렸고 연설을 듣고 있던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슬픔과 감동의 파도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집속탄을 바라보며
그저 잔인하고 야만적인 악마의 무기라고 손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강철 파편들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조국을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한 위대한 민족의 뜨겁고도 순결한 눈물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현무미사일 개발 계획을 바라보며 그저 분수를 모르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과대망상적인 군사적 도박이라고 냉소적으로 비웃고 폄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해고산이라는 강대국의 시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겠다는 한 국가의 처절하고도 비장한 절규와 하늘을 찌를 듯한 드높은 함성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무기들 속에는 단순히 엄청난 양의 폭약과 복잡한 전자회로 그리고 차가운 강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 벙커와 연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온 수많은 이름 모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겨운 헌신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시는 전쟁의 참혹한 비극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간절하고도 숭고한 기도가 피눈물처럼 진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확성기가 된 것처럼 진실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장내에서는 더 이상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외교관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의 무자비한 식민 지배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깊은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수많은 제3세계 약소국 대표단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겪어온 고통과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뜨거운 연대의 눈물이 하염없이 고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빗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엄숙하고도 감동적인 분위기를 깨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케다 신조가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격앙되고도 경멸에 찬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 하는 교활한 술수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기만 행위요. 마리아나 코바치 대령은 지금 저급한 감성파리와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전 세계 최고 지성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런 노골적이고도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대한 심각하고도 용서할 수 없는 도전 행위란 말이오. 저런 괴물 같은 무기들을 손에 쥔 한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미친 짓을 벌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소.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회의장 전체에 싸늘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미 진실의 무게를 감지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추한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아주 차갑게 응시하며 제 마지막 남은 모든 힘과 용기를 끌어모아 유엔 본부 건물 전체가 떠나갈 듯한 단호하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마치 하늘의 천둥처럼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다케다 신조 씨,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진정한 악마가 누구인지, 진정한 평화의 파괴자가 과연 누구인지 정녕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시오. 굶주림과 압제,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힘없는 약자가 악마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항상 정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서도 등 뒤로는 자국의 더러운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약소국을 침략하고 내정 간섭을 일삼으며 심지어 핵무기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는 당신들과 같은 파렴치하고도 이중적인 가면을 쓴 강대국들이야말로 진짜 악마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당신들과 같은 위선자들의 그 달콤하고도 기만적인 가짜 평화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거나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기로 굳게, 그리고 역사 앞에 결연히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힘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고독한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도 명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핵을 가질 수 없었기에 스스로 강철의 신이 되기로 했고 그 위대하고도 자비로우며 동시에 두려운 신의 이름은 바로 현무입니다.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제 피 맺힌 절규와도 같은 마지막 외침이 끝나자 그 넓고 넓은 회의장은 잠시 동안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대 정적과 함께 무겁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혹은 지구의 자전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내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마치 작은 샘물처럼 조심스럽게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빠르게 사방으로 번져나가더니 마침내 홀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고도 우레와 같은 마치 폭포수와 같고 해일과도 같은 거대한 박수갈채와 함께 뜨거운 함성으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전 세계 모든 약소국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던 울분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해방의 소리였고 거짓과 위선을 이겨낸 진실의 힘에 대한 깊은 경의의 표현이었으며 불의와 기만에 맞서 싸운 한 개인의 용기와 신념에 대한 뜨거운 찬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위대한 민족의 숭고하고도 장엄한 생존 투쟁에 보내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하는 뜨거운 연대의 함성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다케다 신조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단의 다른 외교관들 역시 극도의 당혹감과 함께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의 눈치만 황급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쳤던 눈빛은 공허하게 빛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K방사는 더 이상 일부 서방 언론이나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폄하하던 것처럼 단순한 죽음의 무기나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힘없는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패권주의와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의 방패이자 정의의 검으로서 새롭게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함께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려 했고 특히 자주국방을 갈망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성공 신화는 그 자체로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제 평생 처음으로 군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평화라는 것은 결코 어느 한 특정 국가나 소수의 선택받은 강대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함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어렵게 쟁취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철 같은 의지와 불멸의 정신은 바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똑똑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가슴 뜨겁고도 벅찬 대한민국의 위대한 생존 투쟁 이야기와 그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눈부신 성취에 여러분의 심장이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뛰고 뜨거운 전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있는 힘껏 그리고 자랑스럽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도 따뜻한 관심과 지지야말로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이며 가슴 웅장해지는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흔들림 없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그들의 빛나고도 숭고한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K방산 무기는 무엇인가요?
혹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목소리와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불멸의 코리아. 파이팅!